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작전 상황실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위로는 서해 NLL 인근 해역의 실시간 정보가 쉴 새 없이 전멸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소음 속에서도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는데 이곳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전장의 심장부였기 때문이었다. 모든 결정이 병사들의 생사를 가르는 이 위태로운 공간의 중앙 출입구가 열리며 서늘한 기운과 함께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새로운 인물이 들어섰고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상황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해군대위 윤세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상황실 중앙을 향해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 보일 정도로 하럭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바다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 놓인 계급장은 실내 조명을 받아 번뜩였고 가슴에 부착된 약장들은 그녀가 단순한 행정장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주변의 남성 장교들이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곁눈질했지만 윤세아는 그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정면에 위치한 지휘 통제석만을 응시했다. 상황실을 지휘하던 육군 소령 강도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윤세아의 등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유학파 장교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강도진에게 있어 전쟁은 땀냄새 나는 야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강의실에서 배우는 이론 따위가 아니었기에 그녀의 등장이 달갑지 않았다. 그는 거친 손길로 들고 있던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삐딱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앉아 윤세아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오만하게 말을 걸 준비를 했다. 강도진의 주변에 있던 부하 장교들은 상관의 불편한 심기를 눈치채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숨을 죽였다. 그들은 강도진이 새로 부임하는 여군 장교를 길들이기 위해 며칠 전부터 벼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상황실 내에는 타자 치는 소리마저 잦아들었고 모두의 이목이 중앙에 선 윤세아와 삐딱하게 앉은 강도진에게로 집중되었다. 이 무거운 침묵은 폭풍전야와도 같았으며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분위기를 깨뜨리려 하지 않았고 오직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이었다. 윤세아는 강도진의 책상 앞 적정거리에 멈춰서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전입 신고를 했다. 그녀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로 자신은 작전 기획 장교로 발령받았으며 즉시 업무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상황실의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전달될 만큼 힘이 있었고 발음은 뉴스 앵커처럼 정확했다. 강도진의 도발적인 시선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강도진의 심기를 더욱 비틀리게 만들었다. 강도진은 윤세아가 격리를 마치자마자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자네가 바로 그 대단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윤 대위인가? 보근하고 그는 말꼬리를 흐리며 조소했다. 그는 윤세아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곳은 이론을 토론하는 학교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 전장이라고 덧붙였다. 강도진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저개와 조롱이 섞여 있었고 주변의 부하 장교들은 눈치를 보며 킥킥거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윤세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윤세아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강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로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유학 시절 수많은 차별과 편견을 실력으로 돌파해왔기에 이런 종류의 텃세에는 이미 이골이 나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강도진은 그것을 기선 제압에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강도진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면전에 커피 얼룩이 묻은 두꺼운 서류철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그는 작전 기획은 경험 많은 장교들이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이 낡은 보급품 리스트나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명백히 그녀의 직무와 계급을 무시하는 처사였으며 사실상 그녀를 전력외로 취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주변의 장교들은 웅성거렸지만 강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듯 팔짱을 낀 채 윤세아를 내려다보았고 그녀가 모욕감을 느껴 당황하거나 화를 내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다. 윤세아는 모욕적인 명령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서류철을 집어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 강도진의 등 뒤에 있는 메인 스크린을 훑었다. 화면에 표시된 아군의 해상 방어선 배치도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치명적인 허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해류의 계절적 변화와 해저 지형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육상 작전의 개념을 그대로 바다에 적용한 그 배치는 적의 잠수함 침투를 환영하는 레드카펫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거두고 표정을 감추었다. 강도진은 윤세아가 스크린을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는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가리며 그녀의 시야를 차단했다. 그는 보안 등급이 낮은 장교가 함부로 작전 상황판을 쳐다보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윽박질렀다. 사실 윤세아의 보안 등급은 그보다 높았지만 강도진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당장 자리로 돌아가서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고 윤세아는 짧게 목례를 한 뒤 지정된 구석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배정받은 자리는 상황실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통풍구 바로 아래라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이 끊이지 않는 열악한 위치였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는 구형 모델이라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히 그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지만 윤세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책상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절제된 행동은 그녀를 조롱하려던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머쓱하게 만들었다. 자리에 앉은 윤세아는 보급품 리스트 대신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켜고 암호화된 보안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는 강도진이 지시한 잡무를 처리하는 척하면서 스크린에서 보았던 방어선의 좌표들을 머릿속으로 복기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해양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강도진이 간과하고 있는 해저 협곡의 유속 데이터를 분석하며 조만간 닥쳐올 위기를 직감하고 차가운 숨을 내쉬었다. 그때 상황실 중앙에서 경보음이 짧게 울리며 레이더 담당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다. 서해 외곽 해역에서 미식별 수중 물체가 잠시 포착되었다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담당관은 이것이 해류에 의한 오작동인지 실제 물체인지 확신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가 레이더 화면을 대충 훑어보고는 센서 오류일 뿐이라고 단정 지었다. 그는 낡은 장비 탓을 하며 정밀 분석을 요구하는 담당관의 의견을 묵살해버렸다. 윤세아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모니터에 뜬 데이터와 레이더 담당관의 보고 내용을 대조해 보았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잠수정이 해저 지형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동할 때 발생하는 독특한 파장이었다. 강도진이 무시해버린 그 신호는 적의 정찰조가 침투 루트를 탐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윤세아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 나서서 경고해봤자 무시당할 것이 뻔했기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장교들은 3355 짝을 지어 식당으로 향하면서 윤세아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유학파 장교들의 무능함과 현장 감각 부재에 대해 떠들어댔다. 개중에는 여자가 있을 곳은 상황실이 아니라 행정실이라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윤세아는 그들의 저급한 대화에 귀를 닫고 자리에 남아 가져온 에너지 바로 끼니를 때우며 분석 작업을 계속했다. 오후가 되자 상황실의 분위기는 더욱 나른해졌고 강도진은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개인적인 전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다가오는 진급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로비의 열을 올리고 있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의 모습은 윤세아에게 깊은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런 자가 지휘관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지만 그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데이터를 수집했다. 윤세아의 컴퓨터 화면에는 이제 강도진이 구축한 방어망의 구멍들이 붉은색 점으로 표시되어 마치 벌집처럼 보였다. 특히 3구역 해저 협곡은 조류가 빨라 일반적인 소나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였는데 강도진은 그곳에 단 하나의 부표만을 설치해 두었을 뿐이었다. 만약 적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조류가 가장 거칠어지는 시점을 틈타 침투를 시도할 것이 확실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가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10년치의 수중 데이터와 교차 검증을 시도했다. 해질 무렵 강도진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일찍 자리를 떴고 부하 장교들에게 상황실을 맡기며 대충 보고만 하라고 지시했다. 지휘관이 자리를 비우자 상황실의 기강은 급격히 무너졌고 장교들은 잡담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때웠다. 오직 구석자리에 앉은 윤세아만이 어둠 속에서 푸른 모니터 불빛을 받으며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떠난 빈 지휘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밤이 깊어지자 윤세아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최근 며칠간 3구역 인근에서 돌고래떼가 비정상적으로 이동 경로를 바꾼 데이터였다. 해양 생물들은 수중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미세한 엔진 소음을 피해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반증이었다. 그녀는 이 데이터를 정리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지만 결제 라인에 올리는 대신 자신의 비밀 폴더에 저장했다. 윤세아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졸업했던 미 해군 사관학교의 교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지휘관은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말은 지금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 왔다. 그녀는 자신이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해 쫓겨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도 계산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에 썩어빠진 관행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상황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윤세아는 고립된 섬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구축한 허술한 방어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고 그때가 되면 자신이 나서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 적의 침투를 방조하고 있는 육군 소령과 그가 무시했던 해군 대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윤세아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다가올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윤세아의 개인 단말기로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는데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코드로 되어 있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폭풍이 오고 있다. 준비하라. 그녀는 미세하게 눈썹을 꿈틀거리며 메시지를 삭제하고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도진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바다가 곧 그를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을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날 아침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은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참관하기 위해 모여든 고위 장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전술 테이블 위에는 서해 NLL 인근의 지형이 3D 홀로그램으로 정교하게 구현되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육군 소령 강도진은 지휘봉을 들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테이블 앞에 서서 자신이 구상한 방어작전인 철의 장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역동적인 제스처를 사용하여 청중을 사로잡으려 애썼고 참석한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설명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강도진은 지도상의 특정 좌표들을 가리키며 적의 예상 침투 경로를 붉은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그 움직임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거침이 없었다. 그는 해안포와 미사일 기지의 화력 통합 운용을 강조하며 적이 해안선에 접근하기도 전에 괴멸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계획은 지상전의 관점에서 보면 화력의 집중과 기동성을 갖춘 완벽에 가까운 전술처럼 보였기에 육군 중심의 지휘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 배석한 해군 대위 윤세아의 표정은 설명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다. 윤세아는 홀로그램 지도 위에서 물결치는 가상의 파도를 바라보며 강도진이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변수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강도진의 계획은 바다를 마치 평평한 연병장처럼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는 해양작전의 기본을 무시한 치명적인 오류였다. 서해는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수심이 불규칙하며 특히 해당 수역은 계절에 따라 수온약층이 급격하게 변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소나의 탐지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잠수함의 은밀한 기동을 돕는 천연의 방패막이 될 수 있었지만 강도진의 시뮬레이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윤세아가 조용히 손을 들었고 모든 시선이 구석진 자리에 그녀에게 쏠렸다. 강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규정상 그녀의 발언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윤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 있게 경례한 후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작전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재의 수온과 염분 농도 데이터를 언급하며 강도진이 설정한 음파 탐지 거리가 실제 환경에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실 내부는 윤세아의 날카로운 지적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해군 출신 장교들은 그녀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구체적인 수치와 과거의 사례를 들어가며 3구역 해저 협곡이 적의 침투 루트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강도진이 안전하다고 표시한 그 좌표들이야말로 사실은 방어망의 가장 취약한 구멍이라는 그녀의 주장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윤세아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오직 팩트와 데이터만으로 강도진의 화려한 계획을 낱낱이 해부하고 있었다. 강도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지휘봉으로 단상을 세게 내리치며 윤세아의 말을 끊어버렸다. 그는 윤세아를 향해 책상 물림이라며 비아냥거렸고 현장의 긴박함을 모르는 이론가들이나 할 법한 탁상 공론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기본 모델일 뿐이며 실제 작전에서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억지를 부렸다. 강도진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논리적인 반박 대신 계급과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인신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윤세아는 강도진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한 어조로 반론을 제기했다. 그녀는 이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아군 병사들의 생명이 달린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시뮬레이션의 변수 설정을 수정하여 다시 돌려볼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의 좌중은 숨을 죽였고 강도진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감히 대위 나부랭이가 소령의 작전 계획을 수정하려 든다며 그녀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고 회의를 강제로 종료시켜 버렸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로 쏟아져 나온 장교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전의 상황에 대해 수군거렸는데 대부분은 강도진의 눈치를 보며 윤세아를 비판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여자가 너무 기가 세다느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한다느니 하며 그녀를 고립시켰다. 윤세아는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묵묵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상처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강도진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과민 반응을 보였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상황실의 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윤세아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는 강도진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3구역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보안 우회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그녀가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정보전 과정을 수석으로 이수할 때 배웠던 기술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마침내 강도진이 승인한 장비 도입 및 유지 보수 기록의 깊은 곳으로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윤세아의 눈동자가 빠르게 데이터를 훑어내려가던 중 특정 항목에서 멈췄는데 그것은 해저 음향 센서의 교체 내역이었다. 보고서상으로는 최신형 센서가 3구역 전역에 촘촘하게 배치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센서의 고유 식별 번호는 구형 모델의 것과 일치했다. 게다가 유지보수 로그에는 센서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 중으로 허위 기재된 정황이 뚜렷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장비의 결함을 은폐하고 예산을 빼돌렸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관련 파일들을 자신의 암호화된 개인 서버로 백업하기 시작했는데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강도진이 시뮬레이션 변수 수정을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 자신의 전술적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이 비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해양 환경 변수를 적용하면 구형 센서들의 탐지 범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윤세아는 강도진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오만한 지휘관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팔아먹는 범죄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데이터 복사가 거의 완료될 무렵 상황실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윤세아는 황급히 모니터 화면을 전환하고 평범한 업무창을 띄웠다. 순찰을 돌던 당직 사관이 들어와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그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육군 중위로 강도진의 직속 부하였기에 윤세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자연스럽게 밀린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고 둘러댔다. 중위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수고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 윤세아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윤세아는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강도진이 방치한 잊혀진 좌표들을 자신의 전술 지도에 대입해 보았다. 결과는 처참했는데 그곳은 적의 잠수함이 아무런 방해 없이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는 고속도로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즉시 해군 해양대기청의 위성 데이터를 끌어와
해당 구역의 현재 해류 흐름과 비교 분석했다. 놀랍게도 오늘 밤 자정 무렵 조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해류에 몸을 실어 침투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상황실의 당직자들은 꾸벅꾸벅 졸거나 잡담을 나누며 경계 태세를 늦추고 있었다. 윤세아는 지금 당장 상부에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강도진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에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가 인멸될 위험이 컸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경보를 울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대신 개인 장비인 고성능 수중 청음기를 챙겨 들었다. 그녀는 상황실을 빠져나와 부두 근처의 관측소로 향했는데 밤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관측소에 도착한 윤세아는 몰래 설치해둔 사설 통신망을 통해 부표에서 전송되는 원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시작했다. 강도진이 조작한 중앙 서버의 데이터와 달리 이곳에서 들려오는 바다의 소리는 정직하고 거칠었다. 파도 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잡음들 속에서 그녀는 특이한 주파수를 걸러내기 위해 청각을 곤두세웠다.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느라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손에는 땀이 쥐어졌다. 그때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기계음이 파도 소리 사이로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어선의 엔진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윤세아는 숨을 멈추고 주파수를 미세 조정하여 그 소리를 추적했고 곧이어 명확한 스크류 회전음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강도진이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 3구역. 잊혀진 좌표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적은 정확히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그리고 강도진이 만들어준 구멍을 통해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세아는 즉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통신기를 들었지만 순간 망설였는데 정식 지휘 계통을 밟는다면 강도진에게 먼저 보고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이 상황조차 자신의 실책을 덮기 위해 오판이나 기계 오류로 몰아갈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이 직접 움직여 확실한 물증을 잡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권한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전술 교범과 규정들이 충돌했지만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본능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관측소를 나와 항구에 정박 중인 고속 단정 쪽으로 은밀하게 이동했는데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그녀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경계 근무 중인 병사들의 시선을 피해 단정에 접근했고 익숙한 솜씨로 엔진을 점검하고 출항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자 무단 이탈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건 도박을 시작하고 있었다. 단정의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시동이 걸리자 윤세아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칠흑 같은 바다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뒤로는 거대한 군사 기지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가 향하는 곳은 빛 한 점 없는 망망대해였다. 그녀는 강도진이 비웃었던 그 바다가 결국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거센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윤세아는 단정을 몰고 항구를 빠져나가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는데 폭풍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강도진이 안락한 관사에서 잠들어 있을 이 시간, 그의 오만이 불러온 재앙은 조용히 수면 아래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가속 레버를 당기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고 하얀 포말이 단정의 뒤를 따라 길게 흩어졌다. 이것은 잊혀진 좌표에서 벌어지는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해의 파도는 거칠게 요동치며
윤세아가 탑승한 고속단정을 삼킬 듯이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조타기를 조작하며 파도를 탔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차가운 물보라를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손목에 찬 전술 단말기의 수신 신호에만 집중했다. 그녀가 설치해둔 사설 센서 네트워크는 3구역 해저 협곡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는 미확인 물체의 움직임을 붉은 점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잠수함보다 훨씬 작고 날렵한 반잠수정으로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내륙 깊숙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은 갑작스럽게 울리기 시작한 요란한 경보음으로 인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직 장교들은 혼비백산하여 전화를 돌려대고 있었다. 메인 스크린에는 서해 NLL 인근에서 간헐적으로 포착되는 신호들이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전멸하며 위기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다. 졸고 있던 레이더 담당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강도진이 무시했던 그 좌표에서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적의 침투 징후였기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사색이 되어 있었다. 관사에서 잠을 자다 호출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강도진은 헝클어진 머리와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복장으로 상황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부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 스크린에 표시된 적의 침투 경로가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방어선의 구멍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즉시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대신 상황을 축소하고 통제하려 들었다. 강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고속정 편대에게 즉각적인 출동 명령을 내렸지만 그가 지시한 좌표는 적의 예상 이동 경로와는 완전히 빗나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구형 레이더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데이터에 의존하여 적이 해수면 위로 부상했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명령대로라면 아군 고속정들은 적을 요격하기는커녕 거센 조류와 암초가 즐비한 위험 구역으로 무모하게 진입하게 될 판이었다. 상황실 내의 몇몇 베테랑 부사관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강도진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워 그들의 조언을 묵살해버렸다. 바다 한가운데서 무전을 도청하고 있던 윤세아는 강도진의 엉터리 명령을 듣고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다. 그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적의 반잠 수정은 이미 자막 모드로 전환하여 해저 지형을 타고 은밀하게 빠져나가고 있었기에 해수면 수색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게다가 강도진이 지시한 항로는 썰물 때 수심이 급격히 낮아져 고속정의 스크류가 암초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이대로 놔두면 적을 놓치는 것은 물론이고 아군 병사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했다. 윤세아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단말기를 조작하여 작전 통신망에 강제로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는 정식 지휘 개통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 있는 고속정 편대장에게 직접 교신을 시도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그녀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호출명 고스트로 자신을 지칭하며 통신을 개방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그녀의 차분하고 냉철한 목소리가 고속정 편대장의 헤드셋을 통해 울려 퍼졌다. 고속정 편대장은 갑작스러운 미확인 통신에 당황했지만 고스트가 불러주는 좌표와 항로 정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윤세아는 현재의 조류 속도와 풍향까지 계산하여 적의 예상 위치를 초단위로 예측해 주었으며 암초 지대를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항로를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확신이 서려 있었기에 편대장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지시가 옳다는 것을 느꼈다.
강도진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와 고스트의 침착한 지시 사이에서 편대장은 잠시 갈등했지만 결국 뱃머리를 돌렸다. 상황실의 스피커를 통해 고스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강도진은 눈을 부릅뜨고 대체 누가 통신망에 끼어들었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통신 담당관에게 당장 저 불법 신호를 추적하고 차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윤세아의 통신 보안 등급은 그들이 뚫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명령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마이크를 잡고 편대장에게 당장 원위치로 복귀하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현장의 긴박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편대장은 이미 강도진의 명령보다 고스트의 정보를 신뢰하고 있었다. 고속정 편대는 윤세아가 일러준 좌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고 곧이어 소나 담당관으로부터 미확인 물체의 수중 소음이 포착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편대장은 고스트의 예측이 정확했음에 전율하며 즉시 대잠용 폭뢰 투하를 준비했고 적의 예상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기동을 펼쳤다. 칠흑 같은 바다 위로 조명탄이 쏘아 올려지며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고 물기둥이 치솟으며 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상황실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적의 반잠수정은 예상치 못한 아군의 정밀 타격에 당황하여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지만 이미 퇴로가 차단된 상태였다. 윤세아가 계산한 대로 조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반잠수정은 속도를 잃고 아군 고속정의 포위망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고속정의 기관포가 불을 뿜으며 위협 사격을 가하자 반잠수정은 더 이상 침투를 포기하고 기술을 돌려 NLL 북쪽으로 필사적인 도주를 감행했다. 비록 격침시키지는 못했지만 아군의 피해 없이 적의 침투 기도를 완벽하게 저지한 성공적인 방어 작전이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고속정 편대장은 무전을 통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준 고스트에게 감사를 표하며 신원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윤세아는 적이 완전히 물러간 것을 확인한 후 즉시 통신 연결을 끊고 단말기의 로그 기록을 삭제하여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속 단정의 엔진 출력을 낮추고 천천히 항구로 귀환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은 긴장이 풀리면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성취감이 벅차올랐다. 상황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어 있었는데 장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방금 전 통신망을 장악했던 의문의 인물에 대해 수군거렸다. 강도진은 작전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났다는 사실과 누군가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통신 담당관을 닥달하며 반드시 그 불법 침입자를 찾아내어 군법 회의에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그의 분노 섞인 외침은 오히려 그의 옹졸함과 불안감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항구로 몰래 복귀한 윤세아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확보한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몰두했다. 그녀는 적의 잠수정에서 수집한 음향 시그니처와 강도진의 잘못된 명령 기록을 대조하여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 일지가 아니라 강도진의 비리와 무능을 증명할 결정적인 탄원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날이 밝자 강도진은 상부에 올릴 작전 결과 보고서를 조작하느라 분주했는데 그는 고스트의 존재를 삭제하고 모든 공을 자신의 탁월한 지휘 덕분으로 돌리려 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어젯밤의 통신 혼선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지만 상황실 장교들의 눈빛에는 이미 그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싹트고 있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수면 아래서 조용히 부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전 윤세아가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자 장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그녀에게 쏠렸는데 어젯밤의 목소리와 그녀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어 밤새 무언가를 했음을 짐작게 했다. 강도진은 그녀를 보자마자 과민 반응을 보이며 자네는 어제 저녁부터 어디에 있었냐고 날카롭게 추궁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를 떠보려 했지만 윤세아는 태연하게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문서고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강도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물증이 없어 더 이상 그녀를 몰아세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자리로 돌아갔다. 윤세아는 자리에 앉아 강도진이 작성한 허위 보고서가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모니터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더 높이 올라가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었는데 그래야 추락할 때의 충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USB를 만지작거리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감찰단이 파견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상황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는데 이번 사건의 냄새를 맡은 상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도진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면 충분히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는 감찰단의 방문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윤세아가 던진 미끼를 문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익명으로 어젯밤의 교신 기록 사본을 감찰실 직통 라인으로 전송해둔 상태였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거센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윤세아와 강도진의 대립은 이제 단순한 신경전을 넘어 생존을 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윤세아는 자신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강도진을 덮칠 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이번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 다짐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아침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고 강도진 소령의 사무실은 음모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작전 실패와 정체불명의 교신자 고스트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곧 그것을 윤세아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안부서에 심어둔 자신의 동기를 은밀히 호출하여 윤세아의 개인 컴퓨터 접속 기록을 조작하고 그녀가 외부 세력과 불법적으로 내통했다는 증거를 날조하기 시작했다. 강도진의 눈빛은 비열한 승리감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이번에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그녀를 영원히 매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강도진은 윤세아가 미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그녀가 국가 기밀을 외국군에게 유출하려 했다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는 조작된 로그 파일이 담긴 보고서를 들고 헌병대 수사관들을 대동하여 위풍당당하게 작전 상황실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상황실의 장교들은 갑작스러운 헌병대의 등장에 놀라 업무를 멈추고 숨을 죽였으며 무거운 침묵이 실내를 짓눌렀다. 강도진은 상황실 중앙에 서서 윤세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당장 저 여자를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하라고 소리쳤다. 윤세아는 헌병들이 자신의 양팔을 잡으러 다가오는 순간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는데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한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의 매무새를 다듬으며 강도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속에는 강도진이 읽어낼 수 없는 차가운 경멸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주변의 동료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서 서슬퍼런 강도진의 행동을 제지하려 들지 않았다. 헌병들에게 이끌려 상황실을 나가는 윤세아의 뒷모습은 초라한 죄인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의 모습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치는 병사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세워 자신의 결백을 무언으로 증명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뒤따라가며 비아냥거렸지만 윤세아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강도진이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곧 호랑이를 잡기 위한 덫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취조실은 지하 벙커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차갑고 삭막한 공간이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이 덩그러니 놓인 그곳은 인간의 심리를 압박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설계된 장소였다. 윤세아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눈부신 조명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상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수사관을 대신하여 직접 취조를 하겠다며 들어왔는데 그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어 했다. 강도진은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조작된 증거 서류들을 책상 위에 던지듯 펼쳐놓으며 윤세아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네가 어젯밤 무단으로 외부 회선에 접속하여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윤세아가 작성했던 3구역 방어 취약점 보고서를 흔들며 이것이 적에게 넘어가면 아군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느냐고 호통쳤다. 사실 그 보고서는 윤세아가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만 강도진은 그것을 이적 행위의 증거로 둔갑시켜 버렸다. 윤세아는 강도진의 억지 주장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차분하게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보고서가 적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소령님이 결재를 거부하여 책상 서랍 속에 방치되었던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논리정연했고 강도진의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갔다. 강도진은 그녀의 말대꾸에 격분하여 책상을 내리치며 어디서 감히 상관에게 말대꾸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윤세아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도진의 분노를 역이용하여 그가 스스로 자신의 비리를 실토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령님이 도입한 최신형 레이더가 정상 작동했다면 굳이 제가 별도의 분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넌지시 미끼를 던졌다. 강도진은 자신의 업적을 방어하려는 본능에 이끌려 레이더는 완벽하며 모든 것은 규정대로 처리되었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장비 도입 과정에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무심코 내뱉고 말았다. 윤세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렇다면 레이더의 잦은 고장과 오작동은 장비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운용 미숙이라는 말씀이시냐고 되물었다. 강도진은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당연하다며 그것은 부하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지 장비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확언했다. 이것은 명백한 자충수였는데 만약 장비가 정상이라면 어젯밤 적의 침투를 탐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휘관인 강도진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윤세아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의 진술이 녹음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취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강도진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감지하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윤세아의 눈빛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다시 간첩 혐의를 들먹이며 그녀를 협박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윤세아에게 넘어가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강도진에게 해당 레이더 제조사가 유령 회사라는 소문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냐고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강도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그런 헛소문을 어디서 들었냐고 펄쩍 뛰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불필요할 정도로 자세하게 계약 진행 상황과 업체의 선정 배경을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했는지 자랑하듯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이 비리 업체와 깊이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윤세아는 그의 모든 말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결정적인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윤세아는 마지막으로 식기를 받기 위해 그렇다면 이번 한미연합훈련 때 그 완벽한 레이더 성능을 시연해 보이실 수 있겠냐고 도발했다. 강도진은 자존심이 상하여 당연히 가능하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윤세아를 노려보았다. 윤세아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멈춘 채 침묵을 지켰다. 강도진은 윤세아를 더 이상 압박할 명분이 약해지자 신경질적으로 취조를 중단하고 그녀를 영창 대신 임시 대기실에 구금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일단 그녀를 격리시켜 놓고 시간을 벌어 후속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었지만 이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뒤였다. 윤세아는 헌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대기실로 이동하면서도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도진이 제 발로 파놓은 무덤 앞에서 스스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기실은 좁고 초라했지만 윤세아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한 작전 지휘소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머릿속으로 강도진의 자백 내용을 정리하고 다가올 훈련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강도진이 호언장담한 연합훈련은 그의 파멸을 확정짓는 화려한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훈련 당일 발생할 돌발 상황에 절대 대처하지 못할 것임을 확신했고 그때가 바로 자신이 나설 타이밍임을 계산했다. 밤이 깊어가자 강도진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며 불안감을 달래려 애썼지만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윤세아의 질문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혹시 그녀가 자신의 뒷조사를 이미 끝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비리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완벽하게 세탁하라고 지시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처음으로 느꼈다. 한편 윤세아는 대기실의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자신이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어 강도진의 육성을 확인했다. 잡음 섞인 소리였지만 강도진이 장비 도입 과정에 개입했음을 시인하는 내용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당장 공개하는 대신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 다시 옷 속에 깊숙이 숨겼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는 격언처럼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진은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윤세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그녀를 처리하여 후환을 없애려는 속셈이었지만 상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감찰단에서 윤세아에 대한 조사를 보류하고 훈련이 끝난 후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강도진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대규모 훈련을 앞두고 내부 잡음을 일으키기 싫어하는 수뇌부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결국 윤세아는 훈련 기간 동안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조건으로 상황실 복귀를 명받았고 다시 강도진과 마주하게 되었다. 상황실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장교들은 두 사람 사이의 살벌한 기류에
눈치만 살폈다. 강도진은 윤세아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중요 업무에서 배제시켰지만 윤세아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는 이미 강도진의 시스템이 언제 붕괴될지 정확한 시점을 알고 있었다. 윤세아는 모니터 구석에 띄워진 날씨 정보를 확인했는데 훈련 당일 서해상의 강력한 저기압이 통과할 예정이었다. 악천후는 강도진의 부실한 장비들이 견뎌낼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이었고 하늘조차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강도진이 무너져 내릴 그 순간을 생생하게 그렸다. 오만함이 부른 비극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틀 뒤면 시작될 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심판의 장이 될 것이었다. 윤세아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반드시 이 썩어 빠진 관행을 도려내고 진정한 군인의 명예를 되찾겠노라고 말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고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거침이 없었다. 한미 연합훈련 당일 새벽부터 서해 전역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으며 하늘은 뚫린 듯이 비를 퍼붓고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 상황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최고위 장성들이 참관을 위해 방문했기 때문이었다. 거대한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상황실 내부는 수많은 모니터 불빛으로 번쩍였고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작전 지도가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장성들은 브리핑 룸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훈련 개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도진 소령은 빳빳하게 다려입은 정복 차림으로 지휘 통제석에 서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도입을 주도한 신형 감시 정찰 시스템인 아이언워를 VIP들에게 시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경고음처럼 들려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지휘봉을 꽉 쥐고 부하들에게 장비 상태를 거듭 확인하라고 윽박질렀지만 불안한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반면 윤세아 대위는 상황실 가장자리 보조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다. 그녀는 강도진이 배제시킨 탓에 메인 콘솔에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통해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악천후로 인해 해상의 파고가 높아지면 강도진의 불량 센서들이 오작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마치 다가올 혼란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훈련 개시 신호와 함께 가상의 적군인 레드팀이 기습적인 남하를 시작했고 상황실의 스피커에서는 긴박한 교신음들이 쏟아져 나왔다. 초반에는 강도진의 시스템이 적의 움직임을 순조롭게 추적하는 듯 보였고 스크린에는 적 함정들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다. 강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VIP들을 향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준비된 대본대로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악천후 속에서도 완벽한 탐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폭풍우가 거세지자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되었는데 스크린상의 붉은 점들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파도에 의한 난반사를 필터링하지 못한 저가형 센서들이 빗물과 파도를 적함으로 오인하여 허위 표적을 양산해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순식간에 지도 위에는 수백 개의 가짜 적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진짜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상황실의 오퍼레이터들은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듯 보고를 올렸고 질서 정연하던 지휘체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도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함을 지르며 시스템 재부팅을 명령했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장비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적의 전자전 공격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도 궁색하게 들렸다. VIP석에 앉아있던 미 해군 제독은 미간을 찌푸리며 옆에 앉은 한국 측 사령관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넸다. 사령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고 그는 강도진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당장 상황을 수습하라고 질책했다. 설상가상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적의 특수부대가 탄 반잠수정들이 방어선의 사각지대인 3구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강도진의 레이더망은 이들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고 시스템은 엉뚱한 곳에 화력을 집중하라는 잘못된 좌표를 전송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가상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아군의 방어선이 뚫려 수도권이 위협받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이 뻔했다. 상황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장교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 순간 사령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휘 통제석으로 걸어오며 강도진을 거칠게 밀쳐내고 마이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혼란에 빠진 통신망은 마비되어 있었고 현장의 부대들은 서로 모순된 명령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사령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누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냐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때 구석에 있던 윤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 있는 걸음으로 사령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윤세아는 사령관에게 경례를 올린 후 자신이 수동 모드로 전환하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차분하게 보고했다. 강도진은 기겁하며 저 여자는 권한이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사령관은 그의 입을 다물게 했다. 사령관은 윤세아의 눈빛에서 강한 신뢰감을 느꼈고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임을 직감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윤세아에게 지휘 통제석을 내주었고 전권을 위임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휘석에 앉은 윤세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헤드셋을 착용하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메인 콘솔의 자동화 시스템을 차단했다. 그녀는 강도진이 자랑하던 아이언 월 시스템을 완전히 끄고 대신 자신이 구축해둔 백업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다.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픽이 사라지고 텍스트 기반의 투박한 전술 지도가 나타났지만 데이터의 정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혼란스러웠던 정보를 재조정했다. 윤세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상황실 전체와 현장의 각 부대로 맑고 또렷하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감정을 섞지 않고 오직 팩트와 좌표만을 간결하게 지시하며 혼란에 빠진 부대들을 진정시켰다. 현재 전 장비는 오작동 중이니 유관 관측과 소나에 의존하여 작전을 수행하라는 그녀의 명령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그녀는 바람의 방향과 조류의 속도를 계산하여 적의 예상 이동 경로를 미리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윤세아는 미군 측과의 연합 작전을 위해 유창한 영어로 미 7함대 소속 이지스함과 직접 교신을 시도했다. 그녀의 영어 발음은 원어민처럼 완벽했고 사용하는 전술 용어는 미군 장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미군 측의 고성능 레이더 데이터를 공유받아 한국군의 타격 자산과 연동시키는 기지를 발휘했다. VIP석에 미 해군 제독은 그녀의 놀라운 지휘 능력에 감탄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진은 구석으로 밀려나 멍한 표정으로 윤세아가 상황실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여자가 자신은 꿈도 꾸지 못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의 장교들은 더 이상 강도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윤세아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작전에 몰입했다. 윤세아는 3구역 해저 협곡으로 침투하는 적 잠수정들을 향해 매복해 있던 대잠 헬기 편대를 급파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곳이 적의 주 침투로가 될 것임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구상해 두었기에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폭풍우 속에서도 헬기들은 그녀가 불러주는 좌표 위로 정확하게 날아가 가상의 어뢰를 투하했다. 곧이어 스크린에는 타격 성공을 알리는 푸른색 메시지가 연이어 떠올랐고 적의 침투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어 이제는 아군이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포위 섬멸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윤세아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해상 및 공중 전력을 입체적으로 기동시키며 예술에 가까운 포위망을 완성했다. 그녀의 지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정교했고 각 부대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다. VIP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주시하며 탄성을 질렀고 사령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훈련 종료 버저가 울리고 스크린에 아군 승리라는 거대한 문구가 뜨자 상황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과 같았으며 모두가 방금 목격한 기적 같은 상황을 뇌리에 새기고 있었다. 이윽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상황실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다. 장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환호했고 그 중심에는 담담한 표정으로 헤드셋을 벗는 윤세아가 있었다. 사령관과 미 해군 제독은 지휘 통제석으로 내려와 윤세아에게 악수를 청하며 그녀의 탁월한 지휘 능력을 치하했다. 사령관은 자네 같은 인재가 왜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했는지 의아해하며 그녀의 소속과 이름을 재차 확인했다. 미 해군 제독은 그녀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자신이 본 최고의 작전 장교 중 한 명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윤세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반면 강도진은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고 그의 존재는 투명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헌병대장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훈련 실패의 원인과 장비 결함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통보였다. 강도진은 털썩 무릎을 꿇었고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이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윤세아는 소란스러운 상황실을 뒤로하고 잠시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는데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잦아들고 있었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복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거대한 작전 지도에는 여전히 푸른색 승리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결국 수면 위로 떠올라 세상을 밝힌다는 믿음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윤세아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빛의 중심에 서 있었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사후 강평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훈련 평가를 넘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 성격이 짙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회장, 그리고 미해군 제독을 포함한 수뇌부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강도진 소령과
윤세아 대위가 나란히 서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팽팽했으며 강도진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이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불안한 시선으로 정면을 응시했지만 장군들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강도진은 발언권이 주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시스템 오류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기상악화 때문이었다고 항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도입한 장비들은 국제 기준을 통과한 최첨단 제품이며 오작동은 제조사의 기술적 결함일 뿐 자신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윤세아가 지휘권을 넘겨받은 것은 월권 행위였으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심각한 군기 위반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참석한 장교들은 혀를 찼지만 강도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그때 중앙에 앉아있던 합참의장이 불쾌하다는 듯 손을 들어 강도진의 말을 제지했는데 그 위압감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의장은 강도진에게 더 이상의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옆에 배석한 법무관에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다.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는 강도진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아이언 월 시스템의 비리 내역과 유령 회사와의 계약서 사본이 적나라하게 띄워졌다. 그것은 윤세아가 수집하여 감찰실에 넘겼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으며 강도진의 낯빛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다. 강도진이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을 뻐끔거리는 사이 미 해군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유창한 한국어로 발언을 시작했다. 제독은 이번 훈련에서 보여준 윤세아 대위의 전술적 판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극찬하며 그녀의 진짜 이력을 공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제독의 지시에 따라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고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던 윤세아의 인사 기록 파일이 봉인 해제되어 나타났다. 화면에 뜬 그녀의 프로필을 본 순간 좌중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과 경악의 신음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윤세아는 단순히 유학을 다녀온 평범한 장교가 아니라 미 해군사관학교 USNA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특수전 전술 과정까지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그녀는 미 해군 네이비실의 지휘관 과정인 BUDS 장교 과정을 여성 최초로 그것도 역대 최고 점수로 통과한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그녀의 기수 동기들은 그녀를 바다의 마녀라고 부르며 경외시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전술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강도진은 자신이 깔보고 무시했던 여자가 실은 자신 따위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합참의장은 윤세아의 현재 보직이 단순한 작전 장교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녀는 국방부 직속의 특별감찰관 자격으로 군 내부의 무기 도입, 비리와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파견된 상태였다. 그녀의 계급장에 붙어 있던 대위 계급장은 위장용이었으며 실제 그녀의 대우는 소령을 넘어선 특수 직위에 해당했다. 강도진은 자신이 감찰관을 앞에 두고 비리를 저지르고 모욕까지 주었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윤세아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단상으로 걸어나가 강도진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의 원본을 제시했다. 그녀는 강도진이 묵살했던 3구역의 위험성 경고부터 어젯밤 고스트라는 호출명으로 수행했던 독자적인 작전 내역까지 모두 공개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만 했던 이유는 지휘관의 무능과 오만함이 병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도진의 심장을 찔렀고 그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은 그제야 윤세아의 차가운 눈빛과 절제된 행동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닫고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강도진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사냥한 것이었다. 미 해군 제독은 윤세아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붙이며 당신 같은 영웅과 함께 작전하게 되어 영광이었다고 정중하게 예우했다. 이는 한국군 장교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으며 윤세아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하며 군인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강도진은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헌병대장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결박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소령 계급장은 헌병의 손에 의해 거칠게 뜯겨나갔고 그는 명예도 계급도 없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끌려나가는 강도진의 비명소리는 회의실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 메아리쳤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오만과 탐욕이 불러온 인과응보였으며 사필귀정의 결말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합참의장은 윤세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노고를 치하하며 파격적인 인사명령을 즉석에서 하달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의 공로와 감찰 임무 완수를 인정받아 소령으로 2계급 특진함과 동시에 해군 작전사령부의 핵심 부서장으로 영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창군 이래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승진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실력으로 편견을 부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진정한 승리자였기 때문이었다. 윤세아는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믿고 따라준 상황실의 부사관들과 초급 장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얼어붙었던 부하들의 마음을 녹였고 그들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했다. 강도진이 지배했던 공포와 억압의 시대는 가고 실력과 신뢰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윤세아는 창밖으로 비치는 맑게 개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폭풍우는 완전히 물러갔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모습을 되찾아 햇살 아래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사직서를 꺼내어 천천히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치열한 현장이며 지켜야 할 것은 조국의 바다와 전우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복도로 나온 윤세아는 정복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새로운 임지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그녀의 뒤로는 그녀를 배웅하러 나온 수많은 장병들의 경례 행렬이 이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의 행진과도 같았다. 전설적인 700이기 수석 졸업생이자 바다의 마녀라 불렸던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가 탄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태양은 그녀의 앞길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군사 법원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으며 회색빛 벽으로 둘러싸인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도진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죄책감이 아닌 패배감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 관계자들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강도진의 변호인은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윤세아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 앞에서는 모든 변론이 무력한 변명에 불과했다. 재판장은 강도진에게 적용된 군수품 관리법 위반, 직무, 유기,
그리고 허위 보고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그에게 징역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을 선고했다. 판결봉이 3번 내리치며 둔탁한 소리를 낼 때마다 강도진의 몸은 눈에 띄게 움찔거렸고 그의 화려했던 군 경력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는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가면서 방청석 어딘가에 앉아있을 윤세아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끝내 두려워하여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시스템과 규정이 결국 그를 단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윤세아는 법정의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한 명의 부패한 장교를 처벌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군 내부에 뿌리박힌 안일함과 차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판결이 권력에 취해 본분을 망각한 자들에게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 되리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퇴장한 텅 빈 피고인석을 잠시 응시하다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다. 합동참모본부로 돌아온 윤세아를 맞이한 것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공기와 동료들의 존경 섞인 시선들이었다. 강도진이 자신의 사무실에 꾸며놓았던 화려하고 불필요한 장식물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실전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최신형 전술 장비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가 지적했던 3구역의 감시 시스템은 전면적인 재설계에 들어갔으며 해군 본부에서 파견된 전문 기술팀이 밤낮 없이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제 그 누구도 바다의 변수를 무시하거나 데이터 값을 조작하려 들지 않았고 상황실은 비로소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구석진 자리에 있던 낡은 책상으로 다가갔는데 그곳은 이제 전설이 시작된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녀가 서류들을 박스에 담고 있을 때 강도진의 신복 노릇을 하며 그녀를 괴롭혔던 육군 중위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지난날의 무례와 잘못된 판단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그는 자신이 소령의 지시를 거부할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하며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하듯 말했다. 윤세아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중위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그에게 조언을 건넸다. 그녀는 사과는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뻔했던 병사들에게 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격려를 담고 있었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후배 장교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중위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크게 경례를 붙였고 윤세아는 짧은 목례로 화답하며 마지막 짐을 챙겨들었다. 다음 날 대강당에서 열린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은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할 만큼 성대하게 치러졌다. 단상에 오른 윤세아의 정복 어깨 위에는 소령 계급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무공 훈장이 수여되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어내려갔는데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군인의 본분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간결하고 힘있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참석한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하며 그녀가 보여준 행동의 가치를 되새겼다. 윤세아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겪었던 편견과 차별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진정한 강함은 외면이나 성별이 아니라 내면의 신념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서로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저 바다 너머에 있는 조국의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이 떠나갈 듯한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것은 형식적인 예우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에 대한 헌사였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옥죄던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윤세아는 동료들의 축하를 뒤로하고 홀로 부두의 관측소로 향했는데 그곳은 그녀가 고스트로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던 장소였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거짓말처럼 평온했고 수평선 너머로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고독과 치열했던 순간들을 회상했다. 바다는 그녀에게 있어 때로는 가혹한 시련의 장소였지만 결국에는 그녀의 진가를 알아봐준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기도 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고 돌아보니 해군 작전 사령관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윤세아에게 다가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자네 같은 인재를 다시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네가 원하는 길임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 부임할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의 함장직을 제안했는데 이는 해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윤세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결연한 눈빛으로 사령관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며 명령을 수락했다. 윤세아에게 있어 함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수백 명의 승조원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걷게 될 길이 여전히 험난하고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전우들과 그녀가 지켜낸 진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은 심호흡을 하며 새로운 항해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윤세아가 탑승한 구축함이 거대한 기적 소리를 울리며 항구를 빠져나갈 때 부두에는 수많은 장병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환송했다. 배의 뱃머리에 선 윤세아는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멀어지는 육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뚜렷해 보였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들 속에서 과거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했다. 구축함이 먼 바다로 나아가며 하얀 물살을 가르자 윤세아는 함교로 들어가 지휘석에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광활한 대양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살아 움직이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통신기를 잡고 전 승조원에게 출항을 알리는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전설적인 지휘관 윤세아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였다. 바다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 없었지만 윤세아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환영하는 거대한 파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잊혀진 좌표를 찾아내고 무시당했던 진실을 밝혀냈으며 이제는 그 바다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구축함의 뒤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며 그녀의 앞길을 황금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진정한 군인. 윤세아의 항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